이건 음모야. 난 이렇게 끝나지 않아. 주주총회에서 터진 충격 발언 때문에 최명진은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최명진은 끝까지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악행을 반성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최명진은 엘리베이터로 올라오는 경찰을 피해 비상계단으로 달아나려 했습니다. 경찰은 피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최명지가 결국 천벌을 받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 전에 오늘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라며 신데렐라 게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부모님 사고의 진짜 배우가 따로 있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최명진은 마치 오래 준비해온 작전처럼 차분하고 은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어스름이 깔린 사무실 구석, 그녀는 책상 모서리에 몸을 기댄 채 목소리를 낮춰 속삭였습니다. 구본부장, 신 회장이 구속당할 위기라면서? 지금이 기회야. 나도 내 부모님 사고가 신 회장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이 안에 훨씬 복잡한 게 있어. 최명진은 입가에 희미한 웃음을 띠며 서류 봉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구지석은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하다는 듯 조심스레 손끝을 뻗었습니다. 제 부모님 사고라뇨? 무슨 자료를 더 찾으신 겁니까? 최명진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눈빛으로 이걸 펼쳐보기 전 내 말을 들어봐 하고 구지석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조급해하지 마. 신 회장만 쓰러뜨리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근데 네가 알면 깜짝 놀랄 인물이 사고에 개입해 있었어. 누군지 말은 못해.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숨 돌리는 구지석의 표정에는 경계와 호기심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무관심한 척했지만 이미 마음 한구석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 얘기를 저한테 하신 데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냥 정보만 던지고 끝내실 분은 아닌 것 같아서요. 최명진은 기다렸다는 듯 일어서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고층 빌딩에서 내려다본 밤의 도시는 수많은 불빛이 얽히고 설켜 욕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혜성그룹 차지하고 싶으면 우리 셋이 손잡자. 너 세영나. 신 회장은 이미 끝났어. 물론 너희 부모님 사고에 대한 진짜 그림자도 언젠간 밝혀지겠지. 근데 지금은 서로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쪽이 낫잖아. 그 말에 구지석은 정막 속에서 짧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늘 마음속에서 증오를 태우며 살아왔던 그였지만 최명지의 제안은 예상 밖의 도발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왜 당신 편을 들어야 하죠? 최명진은 자신만만한 얼굴로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 완성될 수 있다면? 기회가 여기 있어. 신 회장은 곧 감옥 갈 거고 너랑 나는 혜성을 가지게 될 거야. 윤세영을 네 옆에 둘 방법도 있지. 어때? 생각해봐. 구지석은 복잡한 심경을 애써 드러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그러나 최명지의 말에서 섬뜩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를 주시했습니다.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죠.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인지 저도 궁금하니까요. 그 말 한마디로 최명지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실은 구지석이 이 자리에 나온 것부터가 신여진을 넘어서는 증거와 정보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복수의 끝자락을 위해 달려온 세월은 너무 길었고 그녀가 무슨 꿍꿍이를 숨기고 있든 간에 들을 가치는 충분했습니다. 최명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을 살짝 비틀며 마음속에서 온갖 계산을 굴릴 뿐이었습니다. 아주 좋아. 곧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전략 짜자. 지금 이건 서막일 뿐이니까. 구지석은 얼어붙은 듯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내면에서는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 그리고 신여진까지. 이들 사이의 음모를 내가 틈타서 파헤칠 수 있다면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모든 비밀을 내 손으로 밝혀내겠지. 그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묘한 동맹에 발을 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또 다른 어둠의 시간대였습니다. 혜성그룹 사옥 근처 카페에서 윤세영은 발끝을 떨며 초조하게 구지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드문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속에 들끓는 분노와 질투가 주위를 얼어붙게 하는 듯 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나 시간 딱 맞춰서 왔거든.
구지석은 무심히 의자에 몸을 맡기며 말했습니다. 일 좀 있었어. 혜성그룹 사태 때문에 요즘 다들 정신 없잖아. 윤세영은 불만스러운 듯 구지석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황진구가 구하나와 다시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남아있는 애정이라기보다 그녀의 자존심에 불을 붙이는 질투심에 가까웠습니다. 구하나랑 황진구 또 붙어 다닌다며? 아, 생각만 해도 역겨워.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 진짜 두 사람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구지석은 가볍게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윤세영의 목소리 속에는 증오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그는 체념한 듯 말했습니다. 신여진 끝장내자는 것도 버거운데 진구랑 하나까지 치겠다고? 너무 욕심 아니냐? 윤세영은 턱을 괴고 대놓고 혀를 찼습니다. 너야 복수하느라 바쁘겠지. 근데 난 구하나가 제일 꼴 보기 싫어. 황진구도 걔 때문에 나 버리려 했고 우리 집안 일마다 구하나가 다 끼어들었잖아. 구지석은 마치 공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의도를 감췄습니다. 사실 그는 최명지와 윤세영이 꾸미는 음모를 샅샅이 파헤치려 준비 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한테 나랑 결혼해서 혜성 물려받으라 했다며. 근데 내가 복수에만 정신 팔렸다고 했다더라. 뭐 나는 솔직히 결혼 같은 거 관심 없어. 윤세영은 들고 있던 빨대에서 손을 떼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결혼? 웃기지 마. 부부 되면 서로 빚지는 기분 들어서 싫어. 차라리 비공식 동맹이 낫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결국 자기 목표 따로 있잖아. 구지석은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윤세영의 말 속에는 최명지를 향한 반항도 깔려 있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최명지의 꼭두각시가 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좋지. 그럼 우리도 종이 한 장 없이 도와줄 땐 돕고 필요하면 배신도 각오하는 동맹이네. 윤세영은 코웃음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뭐 배신은 서로 안 하는 게 좋겠지만 난 누구든 내 이익을 위해선 이용할 거야. 제일 먼저 신여진이고 그 다음은 구하나랑 황진구. 그녀의 목소리는 복수심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구지석은 그런 그녀를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사랑이라 착각했던 감정이었나? 아니면 한때 뜨거웠던 연인이 이제는 서로 이용 가치만 따지는 악연이 된 걸까? 그럼 일단 신여진부터 정리하자. 너무 한꺼번에 욕심내면 다 틀어질 수도 있어. 윤세영은 대답 없이 커피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눈동자에는 광기가 아른거렸습니다. 그녀에게 복수와 증오는 이제 없으면 안 되는 산소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지석은 테이블 밑으로 살짝 폰을 쥔 채 윤세영이 놓칠 만한 모든 단서를 저장해 놓겠다는 듯 눈치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최명지 모녀의 허점을 잡을 기회라는 걸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와 동맹이 이들을 어디로 몰고 갈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서로를 이용하겠다는 그 서늘한 공감대만 형성된 상태였습니다. 밤바람이 스산하게 스쳐가는 어느 골목에서 윤성호는 바삐 누군가를 쫓아가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구영민 대표의 죽음과 관련된 새 증언을 해줄 목격자가 기다린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만난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사내는 얼굴을 가리고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일단 안심하세요. 신분 노출되지 않게 제가 주의할게요. 말씀해 보시죠. 사내는 작은 목소리로 떨리는 음성을 뱉어냈습니다. 예전에 누가 브레이크 좀 손봐달라고 전화했어요. 몰래 녹음도 해뒀는데 그 목소리가 나중에 보니까 최명지더라고요. 충격을 애써 억누르며 윤성호는 사내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재생해 보았습니다. 노이즈가 섞인 음성 속에서 브레이크부터 처리해. 그냥 고장이 아니라 완전이라는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의 귓가가 울리는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최명지였다고요? 전 신여진만 의심했는데. 증인을 돌려보낸 뒤 윤성호는 바로 구지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석아, 나 방금 큰 증거 하나 찾았어. 최명지가 내 부모님 사고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 높아. 잠시 뒤 두 사람은 좁은 창고처럼 보이는 한 은밀한 공간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한 뒤 구지석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였군요. 전 계속 신여진만 의심했는데 그 뒤에 또 다른 그림자가 있었네요. 최명지였다니.
윤성호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구지석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법적 증거로 쓰려면 조금 더 필요한 게 있어. 그래도 최명지가 빠져나가긴 힘들 거야.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구지석은 휴대폰을 꽉 쥐고 억눌린 분노를 참아냈습니다. 이걸로 바로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 지금 뭔가 큰 그림 그리고 있어요.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확실한 한 방이 필요해요. 윤성호는 그의 의중을 헤아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방이라는 말 안에 이미 구지석이 치밀한 판을 깔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한 번에 뒤엎는 게 제일 확실하지. 뭐 신여진이 완전히 무죄란 건 아니겠지만 만약 최명지가 더 깊이 얽힌 거라면 말이지. 신여진도 벌 받아야죠. 하지만 부모님 사고만큼은 최명지라는 이름이 떠오를 때마다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이 사실은 아직 비밀로 해야 합니다. 최명지나 윤세영은 물론 누구에게도 들키면 안 됩니다. 윤성호는 그의 눈빛이 흔들림 없는 걸 확인하고 안심했습니다. 긴 세월 그를 지켜봐 왔기에 지금 구지석이야말로 그 누구보다 강하고 냉철하게 복수를 추진할 인물임을 알았습니다. 구지석이 어느 날 저녁 사무실 앞에서 담배를 한 모금 피우고 있었을 때 발소리를 크게 내며 윤세영이 다가왔습니다. 눈썹은 치켜올라 있고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들었어? 구하나랑 황진구가 은총이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행복하게 돌아다닌다더라. 미치겠지 않아? 나를 그렇게 망가뜨려 놓고 저렇게 태평할 수가 있어? 구지석은 연기를 내뱉으며 담담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지금 벌써 들이대면 망칠 수도 있어. 윤세영은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신발을 걷어찰 듯한 기세로 몸을 떨었습니다. 난 지금 못 참겠다고. 구하나랑 황진구부터 어떻게 좀 해줘야겠어. 은총이? 걔를 그냥 잡아다가 볼모라도 써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 구지석의 얼굴에는 순간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녀의 폭주는 그의 계획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 지금 너무 감정에 휘둘리고 있어. 그렇게 덤비면 하나나 진구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신여진 문제도 아직 정리 안 됐는데. 윤세영은 입술을 꽉 문 채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수는 시작하면 끝까지 가야지. 나 구하나 볼 때마다 열등감에 시달리는 내가 너무 싫어.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구지석은 심호흡을 길게 내쉬며 윤세영의 손목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진정 좀 해. 지금은 어머니랑 나도 뭔가 준비하고 있어. 네가 먼저 사고치면 일만 꼬인다. 조금만 기다려. 윤세영은 눈을 부릅뜨고 손목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이러다 진짜 우리 아무것도 못 얻게 될지도 몰라. 다 놓친다고. 구지석은 그녀의 절박한 표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달랬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최명지가 가장 큰 악인이라 판단하고 있었지만 윤세영을 완벽히 적으로 돌리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마음 이해해. 근데 내가 안에서 더 파고들어야 해. 그러다 보면 황진구 약점도 잡힐 거야. 차근차근 하자. 윤세영은 눈가에 광기를 머금은 채 발을 구르듯 돌아섰습니다. 짧은 침묵 후 마치 구지석의 협조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처럼 부드럽게 어깨를 으쓱였습니다. 좋아, 그럼 시간 좀 더 줄게. 내 말대로 구하나랑 황진구 제대로 무너뜨리려면 조사든 뭐든 필요하겠지. 근데 나 오래 못 참는다. 진짜 조금만 더 기다릴게. 구지석은 안도감을 느끼면서도 윤세영이 이대로 폭주하다간 최명지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큰일이 터질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당장은 함께라는 형태를 유지해야 최명지에게 더 깊이 파고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속내를 안고 겉으론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윤세영은 구하나와 황진구를 파멸시키려는 집착에 불타고 구지석은 최명지의 정체를 밝히려는 복수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어쩌면 두 사람의 불길은 결국 합쳐져 산더미 같은 화재로 번질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압도적인 분위기의 회의실에서 혜성그룹 이사진이 총출동한 가운데 신여진은 여유로운 척 자리에 앉았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받은 직후라 기운이 빠져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매서웠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열 거야. 기업사냥 혐의? 그딴 거 전부 지어낸 소문이지. 내가 그런 루머에 휘둘릴 사람으로 보여. 하지만 복도 끝에서 걸어 들어오는 최명지의 표정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이미 최 이사와 이사진 몇몇을 포섭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조사받고 계시다던데 그래도 경영은 괜찮으신가요? 주총에서 제안 하나 드려도 될까요? 신여진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최명지가 감히 내게 이런 톤으로 말을 걸다니라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일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네가 무슨 제안 하든 내가 받아들일 일 없어. 지금 같은 때는 더더욱 아니고. 괜히 이상한 수 쓰지 마. 나중에 피 보지 말고. 이사진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신여진에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음을 모두 느꼈습니다. 그때 이사진 대표가 나서서 공손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 위기라 긴급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사님들은 주주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여진은 뒷목을 살짝 돌리며 울분을 눌렀습니다. 그럼 주총에서 결판 내면 되겠네. 나 해임당할 생각 없어. 날 믿고 투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직접 내 방식대로 무죄 증명할 거야. 최명진은 미소를 머금고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보이지 않게 손가락 끝을 탁자 아래서 두드리며 신호라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아마 이미 최 이사 등과 몰래 합의를 마쳤을 터였습니다. 과연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신여진은 최명지의 작게 흘린 말에 곁눈질하며 속으로 분노를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결정적 반격 카드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직 확실히 쓸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입니다. 주총 일자가 확정되자 회의실은 한바탕 소란이 일었고 최명진은 사람들을 독려하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휴대폰을 확인하자 윤세영에게 온 메시지가 떴습니다. 준비 끝났어. 엄마 계획대로 갈 수 있을 듯. 좋아요. 이제 주총에서 신 회장님 끌어내리고 구본부장을 회장 자리에 앉히면 그 다음부턴 모든 게 제 손안에 들어오겠네요. 그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최명진은 자신감에 찬 표정으로 사무실 밖으로 나섰습니다. 신여진이 과연 언제 눈치채고 폭발할까? 그게 문제이긴 하지만 한편 뒤이어 회의실을 나오는 신여진은 그녀를 등 뒤로 바라보며 낮게 한숨을 뱉었습니다. 감히 내 뒤통수를 쳐? 명지, 넌 진짜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될 거야.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아무리 소리쳐도 상황을 뒤집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주총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리라는 걸 신여진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방법을 생각하며 절대로 쉽게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해성그룹 주총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구지석은 밤낮 없이 서류와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최명지가 부모님 사고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더욱 완벽히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고 신여진의 기업사냥 혐의도 그가 찾아낸 자료와 맞물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윤성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석아, 주총에서 어떻게 할지 결정했냐? 지금 최명지랑 윤세영 손잡으면 신여진은 쉽게 몰아낼 수 있을 거다. 근데 내 부모님 죽음도 밝혀야 하잖아. 구지석은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신여진도 벌 받아야 하지만 제 부모님을 죽게 만든 진짜 원흉은 최명지라고 생각해요. 이젠 증거도 꽤 모였고요. 윤성호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그럼 주총에서 최명지를 치는 걸로 간 거냐? 구지석은 복잡한 기색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최명지만 쳐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윤세영도 얽혀있고 신여진도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잖아요. 전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윤성호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치며 말했습니다. 네가 쫓아온 복수야말로 내 삶의 일부였지. 이제 그 끝이 보이니까 더 갈등하는 거다. 어차피 한꺼번에 모두 쓰러뜨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구지석은 의외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요. 신여진이랑 최명진은 지금 서로 싸우고 있긴 해요. 그 틈을 제가 이용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윤성호는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신여진이 기업 사냥한 증거 있어. 최명지가 조작한 기록도 있고. 네가 원하는 타이밍에 골라서 터뜨려. 창립기념일이든 주총이든 상관없어. 한 번에 다 들고 가자. 구지석은 서류를 훑어보며 눈빛을 굳혔습니다. 그럼
저 진짜 이번 갈림길에서 끝을 보겠습니다. 최명지랑 윤세영이 신여진보다 더 악질인 건 분명하지만 신여진도 죄에서 자유롭진 않죠. 윤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바로 그거야. 모든 걸 한꺼번에 공개해. 네가 그토록 원했던 진실 규명 아니었냐? 난 네가 결국 옳은 선택할 거라 믿는다. 구지석은 눈을 감았다 뜨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잃을 것이 많고 싸워야 할 대상도 많았지만 그는 이제 머뭇거리지 않을 것입니다. 갈림길에 선다는 건 그만큼 한계점까지 다가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이 복수극의 마지막 막이 성대하게 펼쳐질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주총 전날 밤 최명진은 구지석을 자택 응접실로 불렀습니다. 침묵 속에서 다과가 차려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스탠드 조명 아래서 최명지의 눈빛은 이글거렸습니다. 내일이네, 드디어. 기억하지? 내 부모님 사고 신여진 때문이라고 했잖아. 혹시 지금 와서 흔들리는 건 아니지? 구지석은 평온한 표정을 유지한 채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윤세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전 부모님 사고 진실을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최명진은 기다렸다는 듯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나 이 사진 몇 명은 이미 설득했어. 내일 주총에서 신여진 회의만 내고 너를 신임 회장으로 밀 거야. 그러면 네가 공식적으로 신여진을 몰아내고 그동안의 부당함 다 까발리는 거지. 구지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부러 그녀의 말을 지지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그 계획대로 움직이죠. 신여진 책임이라고 발표하면 되겠군요. 최명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구지석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고 확신한 듯 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말이 통하네. 네가 회장이 되면 혜성그룹은 우리 손안에 들어와. 그 다음부터는 복수도 마음껏 하면 되겠지. 신여진 감옥 들어가면 속 좀 풀리겠어? 구지석은 자세를 조금 바꾸며 이마 너머로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무언가 깊숙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느낌을 풍겼습니다. 네,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을 없앨 수 있다면요. 근데 혹시라도 새로운 증거가 나와서 다른 사람이 진짜 범인이라는 게 밝혀지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최명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뻔뻔하게 받아쳤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무슨? 그런 게 어디서 튀어나와? 어차피 신여진이 저지른 일들만 다 까도 사람들 충격 클 거야. 그 앞에선 사소한 건 묻혀버려. 구지석은 속으로 좋아, 완벽하게 걸려들었군이라 생각했습니다. 벌써 몇 주 동안 손에 쥐고 있던 녹취 문서, 여러 정황 증거가 떠올랐습니다. 최명지가 브레이크 고장을 지시한 사실만 드러나면 그녀는 결국 스스로 지옥으로 빠질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일 주총에서 뵙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일어나려는 순간 최명지는 그의 손목을 붙잡으며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잊지 마. 부모님 사고 진상 규명에 난 전력을 다해 네 편이 되어줄 거야. 흔들리지 말고 내일 우리 꼭 성공하자. 구지석은 대답 대신 조용한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그 손목이 앞으로 어떻게 갈라질지 최명진은 전혀 모른 채 자신만의 승리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내일 주총이 그녀에겐 마지막 무대가 되리라는 걸 최명진은 알 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혜성그룹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연단이 설치된 넓은 회의장에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긴장감이 팽배했습니다. 최명진은 최 이사와 이사진 일부를 규합하여 모든 시나리오를 준비해둔 듯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곧 마이크를 잡은 최 이사가 신여진 회장의 경영 실패와 스캔들을 운운하며 새로운 회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구지석을 호명했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고 최명진은 기대에 찬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리인 만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명진은 드디어 시작이군이라 생각했습니다. 윤세영도 뒤편에서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지석이 스크린 쪽으로 걸어가더니 리모컨을 꺼내 들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뭘 말할지 기대하고 계시겠죠. 아마 신여진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거라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오늘 보여드릴 자료는 조금 다릅니다.
최명지의 표정이 살짝 굳었고 이 사진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세영이 조용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영신 패션 관련 문서와 함께 녹취 파일이 이어지며 화면에 텍스트로 나타났습니다. 소리까지 동반된 증거가 증폭되자 회의장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여기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브레이크를 손봐 달라의 목소리 누구 걸까요? 제가 직접 조사한 결과 최명지가 제 부모님 차량 사고에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 최명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너 대체 무슨 근거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구지석은 차분히 회의장의 소음을 진정시키려 손짓했습니다. 조작 아닙니다. 직접 확보한 녹취 파일, 뇌물 송금 내역, 그리고 경찰이 숨겼던 서류까지 모두 있습니다. 윤유진 뺑소니 사건에도 최명지 님이 연루됐다는 정황도 있고요. 스크린에는 뺑소니 사건 관련 경찰 보고서가 펼쳐지며 그녀의 이름이 거론된 자료가 노출되었습니다. 윤세영조차 경악한 표정으로 숨을 삼켰고 주 총장 전체가 아우성에 휩싸였으며 언론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게 말이 돼. 너 나랑 손잡고 신여진 몰아내기로 했잖아. 전 처음부터 복수를 목표로 움직였습니다. 부모님을 죽게 만든 사람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신여진 회장이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제 부모님 사고의 진짜 원흉은 바로 최명지였습니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회의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몇몇 이사는 최명지 편을 들여다 망설였고 기자들은 연단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윤세영은 충격에 입술을 깨물었고 최명지는 연단으로 달려가 구지석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가 준비해둔 경호팀이 출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신임 회장이 되길 기대하셨겠지만 저는 부모 복수에 더 관심이 큽니다.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혜성그룹을 어지럽힌 최대 악인입니다. 최명지는 비틀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더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스크린에는 계속해서 녹취와 서류가 공개되었고 이 사진과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구지석은 마지막으로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 부모님의 억울한 죽음 이제 모두가 알게 됐네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최명지는 절망한 얼굴로 외쳤습니다. 이건 음모야.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듯 했습니다. 주 총장은 곧 아수라장으로 변하였고 최명지는 악에 바친 채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다 짜고 친 거야. 증거도 조작이 분명해. 구지석은 쓰디쓴 표정을 지으며 미동도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전 부모님을 잃은 그 고통을 매일 견디며 살았습니다. 최명지님은 그 마음을 아실 리 없겠죠. 이 자료들 경찰도 인정할 만큼 확실합니다. 검찰도 이미 수사에 들어갔어요. 최명지는 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 총장 뒤편 출입구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구지석이 미리 경호 인력에게 지시해 두었기에 문은 잠겨 있었고 엘리베이터도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사방이 막힌 현실을 깨달은 최명지는 계단으로 재빨리 뛰어내려갔습니다. 구두굽이 철제 계단에 부딪혀 날카로운 소리를 냈고 그녀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이대로 잡히면 끝장이야. 복도 끝에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지만 최명지는 사력을 다해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발목을 헛디디는 순간 몸의 균형을 잃고 그대로 나동그라졌습니다. 쿵, 쾅 소리와 함께 계단을 굴러떨어진 그녀의 몸은 마지막 층참에 부딪혔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곧 구지석과 경호원들이 뒤따라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최명지는 미동도 없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리 주변으로는 선혈이 조금씩 번졌습니다. 구지석은 싸늘한 표정으로 위쪽 계단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맞이할 결말이군요. 회의장 바깥으로 몰려든 경찰과 기자들이 그녀를 들것에 실어 나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사람들은 충격 속에 웅성거렸습니다. 몇몇은 최명지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구지석은 복잡한 심경 속에서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은 풀린 듯했지만 완전히 후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가 받은 형벌은 스스로 굴러떨어진 모양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아직도 풀리지 않은 한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최소한 부모의 죽음을 덮어놓았던 장본인을 세상에 드러냈다는 것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경호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구지석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아직 할 일이 남았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최명진은 이렇게 추락했지만 신여진과 윤세영 그리고 더 큰 죗값을 치를 사람들도 남아있으니 그렇게 해서 최명진은 질긴 악연에 마침표를 찍지도 못한 채 무참히 추락해 의식을 잃었습니다. 음모라고 외치던 그녀의 마지막 목소리는 계단 벽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다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최명지의 추락 소식은 회의장 안팎을 순식간에 휩쓸었습니다. 구급대가 들것을 이끌고 나오고 기자들은 몰려들어 카메라 셔터를 정신없이 눌러댔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윤세영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명지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는 속보가 곧이어 들려왔습니다. 차 안으로 실려가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본 윤세영은 울부짖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나 버리고 가지마. 회사의 일부 직원들이 몰려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윤세영은 격렬하게 손을 휘저으며 그들을 밀쳐냈습니다. 이성을 잃은 눈빛과 절규가 뒤엉켜 현장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사태를 수습하던 구하나가 그녀를 발견하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참상에 놀란 구하나는 먼저 윤세영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괜찮아? 진정 좀 해. 이러다 다쳐. 그러나 윤세영은 구하나를 보자마자 억눌려 있던 증오심이 폭발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네 탓이야. 너만 없었으면 엄마도 나도 황진구도 다 잘 살았다고. 구하나는 당황한 얼굴로 윤세영을 달래려 손을 뻗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지금은 그런 얘기할 때 아니잖아. 윤세영은 그녀를 거칠게 밀어내며 바닥에 떨어진 유리 파편 같은 것을 움켜쥐었습니다. 눈동자는 광기에 물들어 있었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를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너랑 황진구 그리고 구지석까지 다들 날 가지고 놀았잖아. 결국 엄마까지 이렇게 만들고. 구하나는 상황의 위험성을 직감하고 최대한 부드럽게 대응하려 애썼습니다. 세영아, 그만하자. 지금 넌 너무 흥분했어. 윤세영은 광란에 빠진 채 구하나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다 내놔. 혜성그룹도 황진구도 은총이도 전부 내 거였다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었지만 그녀는 온몸을 휘저으며 저항했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출동해 윤세영을 제압하였고 구급팀이 도착해 그녀를 앰뷸런스에 태웠습니다. 구하나는 숨을 몰아쉬며 차 문이 닫히기 전 마지막으로 윤세영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세영아, 정신 좀 차려. 이러다 진짜 큰일 나. 단 몇 시간 만에 윤세영은 어머니의 추락과 맞물려 정신까지 붕괴되었습니다. 비극의 절정이 눈앞에 펼쳐졌고 구하나는 그저 묵묵히 서서 구급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명지와 윤세영의 추락 이후 혜성그룹 이사진은 만장일치로 신여진을 해임하였습니다. 이미 기업사냥 혐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 재수사가 불가피한 상태였습니다. 신여진은 회장실에 홀로 앉아 허탈한 듯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윤성호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묵직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뭐 더 말하려고? 다 끝났잖아. 최명지도 세영이도. 당신 말대로 전부 무너졌어. 윤성호는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신여진의 고개가 천천히 흔들리고 있는 걸 보고 마음 한편이 짠해졌습니다. 당신도 잘못한 거 많지. 근데 유진이 죽음에 최명지가 관련됐단 건 나도 이제야 알았어. 신여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유진이 이미 몇 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되새기는 순간 최명지가 그 일을 방치한 데 대한 분노와 상실감이 한꺼번에 밀려든 듯 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는데. 우리 유진이. 돌이킬 수 없잖아. 난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결국 내 옆엔 아무도 안 남았어. 윤성호는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시선에 맞추었습니다. 그래도 늦었더라도 사과는 해야지. 유진이한테 그게 최소한의 예의 아니야?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인정하고 피해준 사람들한테 사과해.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 수도 있어. 신여진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지만 기어코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굵게 떨리는 목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난 곧 잡혀갈 거고 가진 것도 다 잃을 텐데. 딸까지 잃은 마당에 이제 와서 고개 숙인다고 뭐가 나아지겠어? 윤성호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진심 보여주면 조금이나마 사람들 마음도 누그러질 수 있어. 나도 당신 많이 미워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거 보고 싶진 않아. 나라도 도와주고 싶어도 당신이 먼저 인정해야 뭘 할 수 있지. 신여진은 윤성호를 향해 차가운 눈빛을 던졌습니다. 지금 와서 동정은 하지 마. 난 이 회장실에서 마지막 순간 보내는 거야. 이사회도 날 버렸고 수사 다시 시작되면 난 끝이야. 윤성호는 더는 말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처절한 절망에 빠져 있는지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상 위에 놓인 사진 한 장, 예전에 어릴 적 윤유진과 함께 찍었던 사진을 신여진이 흔들리는 손으로 집어 들었습니다. 그 얼굴에 묻어난 슬픔과 후회가 너무 진하여 윤성호조차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찌 되었든 신여진의 몰락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고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지나면 그녀를 기다리는 건 공권력의 긴 신문과 재판뿐이었습니다. 윤성호는 회장실을 떠나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고요한 정적 속에서 신여진은 스스로도 벗어날 수 없는 깊은 절망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혜성그룹 로비는 수많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그 가운데 구지석이 연단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하였지만 그 안에는 오래 묵은 슬픔과 울분이 고스란히 스며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밝혔습니다. 혜성그룹 내부에서 벌어진 음모, 특히 최명지 씨와 그 측근들이 저지른 일들이 드러났습니다. 신여진 전 회장도 기업 사냥 혐의로 재수사를 받게 될 겁니다. 이제 과거의 무게는 조금 덜어낸 것 같습니다. 기자들은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지만 구지석은 손을 들어 조용히 제지하였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황진구가 걸어나와 그의 곁에 섰습니다. 아직도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그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혜성투어 대표로서 저도 회사 정상화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본부장님, 이제 함께 회사를 바로 세워보는 건 어떻습니까? 구지석은 황진구를 잠시 바라보다가 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원한과 복수가 아닌 협력과 미래를 향한 시선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이죠.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복수에만 몰두하다가 중요한 사람들과 소중한 걸 놓칠 뻔했거든요. 황진구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는 피해 입으신 분들, 또 회사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께 제대로 보답해야 합니다. 저희 쪽에서도 힘을 모아 최명지 씨 모녀한테 피해 입은 직원들까지 꼭 챙기겠습니다. 구지석은 살짝 목이 메인 듯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예전처럼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진 않겠습니다. 주변 기자들이 이제 혜성그룹은 누가 이끌 것이냐, 구지석이 회장직을 맡을 것이냐고 묻기 시작했지만 그는 즉답을 피하였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기업 정상화를 돕고 이후에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에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는 결의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긴 복수극이 막을 내렸고 오래된 상처는 이제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습니다. 신여진과 최명지가 모두 몰락한 뒤 사태가 일단락된 지 몇 달 후였습니다. 어느 해 진력 공원 분수대 앞에 정장을 입은 황진구가 서 있었습니다. 꽃다발을 품에 안고 연신 심호흡을 하며 긴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곧 구하나가 은총이의 손을 잡고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예쁘게 차려입은 그녀는 어딘가 감지된 로맨틱한 분위기에 벌써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 보였습니다. 사장님, 여기서 보자고 하셔서 왔어요. 무슨 일이신가요? 황진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구하나 앞에 섰습니다. 은총이는 와 꽃이다 하고 신나했지만 그 안에 무언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어렴풋이 감지한 듯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나는 움찔하며 허둥지둥하였습니다.
평소에는 서로 해요체로 대화하던 두 사람이었지만 분위기는 달콤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사장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은총이는 뒤에서 작은 목소리로 드디어 고백 타임인가 중얼거렸고 구안하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황진구는 수줍은 듯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하나씨,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잖아요. 혜성그룹 일도 정리됐고 은총이도 이제 편안하게 웃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셋이서 진짜 가족이 되면 어떨까요? 그 말에 구하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맺히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저랑 은총이랑 가족이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 하나씨만 괜찮다면 저랑 결혼해 주세요. 제가 평생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은총이는 와. 엄마. 아빠. 하고 외치며 두 사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소리에 구하나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좋아요. 저도 우리 은총이도 사장님과 한 가족이 되고 싶어요. 그 순간 근처에서 구지석이 반갑게 나타나 두 사람을 축하하였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축하 폭죽을 터뜨리며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